혹시 어젯밤에 무심코 버린 그 쓰레기 봉투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가 우리 집 우편함에 꽂힐 수 있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나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올해 10월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이 쓰레기 버리는 일이 내 지갑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또는 나는 여태껏 분리수거 잘하고 있었는데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제가 주변 분들께 여쭤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20분만 저와 함께 하시면요, 앞으로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프거나 억울하게 내 돈 나갈 일 절대로 없도록 제가 옆에서 아주 꼼꼼하고 속 시원하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하시면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 100만 원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금액, 100만 원. 정말 억소리 나는 큰돈이죠. 한 달 생활비로 쓰셔도 될 만큼 정말 큰돈입니다. 이게 바로 오는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대대적으로 강화되면서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하나에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태료 금액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내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단속반원들이 샅샅이 뒤져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의 30% 이상이 잘못 버려져서 다시 쓸 수 있는 소중한 자원들이 그대로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비용은 전부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정부가 칼을 빼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이 정말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3가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어제 저녁 맛있게 뜯어 드신 치킨의 남은 뼈, 두 번째는 아침 식사에 빠지지 않는 달걀 껍데기, 그리고 마지막은 물 마시고 난 뒤에 라벨이 붙어 있는 페트병입니다. 평소에 이 3가지를 어떻게 버리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치킨뼈나 달걀 껍데기는 을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페트병은 라벨만 대충 떼서 재활용함에 넣으셨을 텐데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답은 바로 이 3가지 모두 우리가 흔히 하던 방식대로 버리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눈 크게 뜨고 귀 기울여 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 그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숙제인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법부터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날은 이게 음식물 쓰레기 같고 또 어떤 날은 일반 쓰레기 같고 버릴 때마다 고민되셨죠? 이제 그 고민 제가 오늘부로 딱 끝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동물의 사료로 다시 쓸 수 있을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헷갈릴 일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공장에서 가공을 거쳐서 동물들의 사료로 재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기준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왼쪽은 동물이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것들입니다. 먹다 남은 밥이나 국, 반찬, 그리고 사과나 귤처럼 말랑말랑한 과일 껍질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동물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른쪽, 일반 쓰레기 항목을 한번 보시죠. 첫째, 닭뼈나 돼지뼈, 생선가시처럼 너무 단단해서 기계로도 잘 갈리지 않고 동물이 먹다간 목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일반 쓰레기입니다. 둘째, 달걀 껍데기나 조개, 전복 껍데기처럼 딱딱한 껍질류도 가루로 만들 수는 있지만 사료의 영양 성분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료로 만들 수 없으니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바로 양파나 마늘의 겉껍질, 옥수수 껍질, 팥뿌리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섬유질이 너무 많고 향이 강해서 동물들이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료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복숭아씨나 감씨, 자두씨처럼 아주 단단한 씨앗, 호두나 밤의 껍데기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녹차 티백이나 커피 찌꺼기도 사료로 쓰이지 않으니 일반 쓰레기라는 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속반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에이, 국물 조금 남은 건데 뭐 어때? 이 반찬 쪼가리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섞어버리는 경우 이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어떤 주민이 먹다 남은 김치찌개 건더기를 일반 봉투에 넣어버렸다가 CCTV에 딱 찍혀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50만 원이면 우리 어르신들 한 달 용돈으로 쓰셔도 될 만큼 정말 큰 돈입니다. 잠깐의 귀찮음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물기를 꽉 짜서 전용 수거함이나 전용 봉투에 버려주시는 것 꼭 약속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가 물이나 음료수를 마실 때 매일같이 사용하는 페트병입니다. 특히 저렇게 투명한 페트병은 옷이나 가방, 이불솜을 만드는 아주 좋은 재활용 원료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버릴 때는 반드시 이 3단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몸통에 붙어 있는 비닐 라벨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라벨은 페트병 몸체와 다른 재질이라 함께 녹으면 재활용 품질이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에 남아있는 내용물을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끈적이는 음료수가 남아있으면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서 재활용 과정 전체를 방해하게 됩니다. 셋째, 발로 밟거나 손으로 눌러서 납작하게 찌그러뜨려 주세요. 이렇게 부피를 줄여야만 재활용 수거 차량에 더 많은 페트병을 실을 수 있어 운반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이걸 어기고 그냥 버리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취급되어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이건 어디에 버려야 하나 제일 헷갈리실 텐데요.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우선 페트병 뚜껑과 뚜껑 밑에 달린 고리는 몸체와 다른 재질이니 꼭 분리해서 플라스틱으로 버려주세요. 그리고 초록색 사이다병 같은 유색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과 섞이면 안 되니 반드시 따로 모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즐겨 먹는 요구르트병이나 일회용 커피컵도 반드시 속을 깨끗하게 헹궈서 버려야 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배달 음식 용기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치킨이나 족발 용기가 문제인데요. 기름기가 남은 채로 버려지면 다른 깨끗한 플라스틱까지 전부 오염시켜서 재활용장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재활용 전체를 망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주방 세제로 깨끗하게 닦아서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리 닦아도 기름때나 양념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깝더라도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맞습니다. 재활용의 핵심은 깨끗하게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과태료 10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땅과 물을 병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독극물과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해 폐기물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일반 쓰레기 봉투에 그냥 넣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폐건전지입니다. 집 서랍을 열어보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다 쓴 건전지 몇 개쯤은 다들 있으시죠? 바로 그 작은 건전지 안에 수은, 카드뮴 같은 무서운 중금속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땅에 묻히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결국 우리가 먹는 채소와 물을 위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폐형광등입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길쭉한 형광등 안에는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 수은 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깨지기라도 하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우리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의약품입니다. 먹다 남은 약, 유통기한 지난 약을 그냥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항생제나 호르몬제 같은 약들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건전지와 형광등은 아파트 분리수거장이나 주민센터에 가시면 있는 전용 수거함에, 약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다 주시면 안전하게 처리해 줍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한 상점 주인이 폐형광등 몇 개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 적발되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구라고 해서 다 똑같이 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데요. 무심코 형광등 수거함에 옛날 백열 전구를 넣거나 깨진 형광등을 신문지에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둘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은이 들어있는 길쭉한 형광등이나 꽈배기 모양의 CFL 전구는 유해 폐기물이므로 반드시 깨지지 않게 조심히 다루어서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이 쓰는 LED 전구나 예전에 그 동그란 백열 전구는 수은 같은 유해 물질이 들어있지 않고 재활용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구들은 깨지지 않도록 신문지 같은 것으로 여러 겹 잘 싸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깨진 전구에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길쭉하고 하얀 형광등만 특별 대우, 나머지는 신문지에 싸서 일반 쓰레기. 이렇게 외워두시면 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TV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붙여놓는 만큼 이제는 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도 과태료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단속에 걸린 분들이 몰랐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꼼꼼하게 공부하셨으니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제 아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 이제는 없으실 겁니다. 아마 마음 한편으로는 에이, 밤에 몰래 버리면 누가 알겠어. CCTV 없는 골목에 버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 세상에 CCTV 없는 곳 찾기가 더 힘들죠. 이제는 쓰레기 버리는 곳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첨단 기술들이 24시간 내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놀라운 기술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이미 우리 동네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CCTV는 단순히 영상을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엑스레이처럼 봉투 안 내용물까지 스캔하는 기술도 시험 중이라고 합니다. 둘째,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개인별 QR코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쓰레기 실명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봉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QR코드를 찍어서 누가 버렸는지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셋째, 아파트 단지에는 잘못된 쓰레기를 넣으면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수거함에 버려주세요 하고 목소리가 나오는 스마트 수거함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이나 외진 골목길처럼 사람의 눈을 피하기 쉬운 곳은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밤낮으로 감시합니다. 이젠 정말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 숫자들이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10월부터 단속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도 전인 2024년 상반기까지의 수치입니다. 이미 3만 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그렇게 거친 과태료만 무려 150억 원입니다. 150억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이 돈이 벌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면 우리 동네에 경로당을 하나 더 짓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10월 이후 과태료 총액이 지금의 2~3배를 훌쩍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법을 잘 지키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부터 형광등 그리고 무서운 감시 기술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들으시면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것만은 꾹 지킬 수 있도록 소중한 내 지갑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몇 가지만큼은 꼭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거나 냉장고에 큼지막하게 써서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과태료 걱정 없는 편안한 일상을 위한 핵심 비법입니다. 다시 한번 금액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섞여 버리면 최대 100만 원, 페트병을 대충 버리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건전지나 형광등 같은 위험한 물질을 그냥 버리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한두 번만 실수로 잘못 버려도 한 달 생활비가 훌쩍 날아갈 수 있는 정말 큰 돈입니다. 심지어 지정된 시간, 보통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가 아닌 대낮에 쓰레기를 내놓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전봇대 밑 같은 것에 버려도 최대 70만 원의 과태료로 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돈을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잃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장난감 사주고 맛있는 고기 실컷 사 먹이고도 남을 돈이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것만은 꼭 외워주십시오. 쓰레기 분리배출 5계명입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단 동물 사료가 될 수 없는 뼈, 껍데기, 씨앗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둘째, 페트병은 비행지를 기억하세요. 비닐라벨 떼고 속을 깨끗이 헹구고 납작하게 찌그러뜨려서 버립니다. 셋째, 우리 몸과 환경에 해로운 건전지, 형광등, 약은 절대로 그냥 버리지 말고 꼭 전용 수거함이나 약국에 가져다 줍니다. 넷째, 우리가 택배를 정말 많이 시키는데요. 이 종이 상자도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상자에 붙은 비닐 테이프와 주소가 적힌 운송장 스티커를 모두 떼어내고 납작하게 펼쳐서 끈으로 묶어 배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쓰레기는 동네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꼭 지켜서 버려야 합니다. 이 5가지 어떻습니까?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몇 번만 신경 써서 하다 보면 금방 몸에 익숙해질 겁니다. 건강한 습관이 우리 몸을 지키듯 올바른 배출 습관이 우리 지갑을 지켜줍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이건 대체 어디에 버려야 하나 헷갈리는 물건들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그 쓰레기 버리는 법 알려주는 앱 좀 깔아줘 하고 꼭 말씀해 보세요. 바로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정부에서 만든 아주 똑똑한 앱인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 칫솔을 검색하면 재활용이 안 되니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라고 바로 알려주고 깨진 유리를 검색하면 신문지에 잘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세요 라고 안전한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한 번만 설치해두면 정말 든든한 살림비서가 될 겁니다. 이제는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힘들게 찾아볼 필요 없이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20분 어떠셨나요? 10월부터 시작되는 강력한 단속,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그 순간이 과태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지금 바로 우리 집 쓰레기통과 재활용품 모아둔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아차 싶은 것들이 한두 개쯤은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잡는 것이 100만 원을 버는 길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올바른 분리배출은 우리 환경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깨끗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서 다 함께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도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